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딱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쩐지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소통의 문제를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즉 말투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 톤을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목소리 톤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 즉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왜 목소리 톤이 이토록 강력한 조종의 도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목소리 톤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나 동료의 안심시키는 목소리 톤을 통해 안전과 위험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이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톤은 안전하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목소리 톤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5가지 특징적인 목소리 톤의 위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치게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과장되게 상냥하고 열정적인 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관계 초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와 같은 온갖 종류의 아첨과 함께 사용되죠.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목소리의 진짜 목적인 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옷차림만큼이나 인위적으로 달콤하고 간지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욕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위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 즉 인싸의 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기 많은 친구가 사용하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무심한 듯 여유롭고 느긋한 톤,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거짓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며 당신이 결코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서열 문화나 가불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토는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들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통제와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숨을 섞어가며 괜찮아, 나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지 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톤으로 말합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이나 고통이 마치 당신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미안한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미저리의 애니 윌크스가 바로 이 톤의 대가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주인공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경노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공격적이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톤입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를 충격에 빠뜨리고 압도하고 겁을 주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의 폭발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종 수단이지만 사실 그들의 분노 밑바닥에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갑질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석세션의 로건 로이 회장은 이 분노의 톤을 사용하여 가족과 직원들을 위협하고 지배합니다. 그의 분노는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입니다. 이 톤은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고 평탄하며 무관심합니다. 마치 당신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알아서 해 마음대로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목소리가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지독하게 잔인한 말입니다. 이 톤은 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가절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적인 교류를 철회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다시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 편집장이 이 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단조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목소리 톤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당신의 뇌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투에 마음이 동요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조종자들이 의도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둘째, 멈춘 동안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의 말투가 지금 이 상황과 말의 내용에 어울리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압박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사람이 저런 말투를 사용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자기 점검은 당신이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성적인 판단이 선 후에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대응하세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매력에 휩쓸리지 않을 시간을 버세요.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같이 차분하게 되물으며 그들이 암시하는 우월성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미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느끼신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은 인정해주되 죄책감에 더대 걸려들지 마세요. 격노하는 목소리에는 지금 이 대화는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바로 무대응입니다. 그들의 무시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하려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어가세요.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목소리 톤에 숨겨진 조종의 기술을 알아차리는 것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덫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딱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쩐지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소통의 문제를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즉 말투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 톤을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목소리 톤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 즉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왜 목소리 톤이 이토록 강력한 조종의 도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목소리 톤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나 동료의 안심시키는 목소리 톤을 통해 안전과 위험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이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톤은 안전하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목소리 톤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5가지 특징적인 목소리 톤의 위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치게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과장되게 상냥하고 열정적인 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관계 초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와 같은 온갖 종류의 아첨과 함께 사용되죠.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목소리의 진짜 목적인 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옷차림만큼이나 인위적으로 달콤하고 간지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력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위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 즉 인싸의 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기 많은 친구가 사용하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무심한 듯 여유롭고 느긋한 톤,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거짓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며 당신이 결코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서열 문화나 가불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톤은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들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통제와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숨을 섞어가며 괜찮아, 나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지. 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톤으로 말합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이나 고통이 마치 당신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미안한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미저리의 애니 윌크스가 바로 이 톤의 대가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주인공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경노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공격적이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톤입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를 충격에 빠뜨리고 압도하고 겁을 주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의 폭발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종 수단이지만 사실 그들의 분노 밑바닥에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갑질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석세션의 로건 로이 회장은 이 분노의 톤을 사용하여 가족과 직원들을 위협하고 지배합니다. 그의 분노는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입니다. 이 톤은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고 평탄하며 무관심합니다. 마치 당신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알아서 해 마음대로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목소리가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지독하게 잔인한 말입니다. 이 톤은 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가절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적인 교류를 철회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다시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 편집장이 이 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단조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목소리 톤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당신의 뇌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투에 마음이 동요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조종자들이 의도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둘째, 멈춘 동안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의 말투가 지금 이 상황과 말의 내용에 어울리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압박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사람이 저런 말투를 사용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자기 점검은 당신이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성적인 판단이 선 후에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대응하세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매력에 휩쓸리지 않을 시간을 버세요.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같이 차분하게 되물으며 그들이 암시하는 우월성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미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느끼신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은 인정해주되 죄책감에 더대 걸려들지 마세요. 격노하는 목소리에는 지금 이 대화는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바로 무대응입니다. 그들의 무시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하려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어가세요.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목소리 톤에 숨겨진 조종의 기술을 알아차리는 것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덫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딱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쩐지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소통의 문제를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즉 말투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 톤을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목소리 톤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 즉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왜 목소리 톤이 이토록 강력한 조종의 도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목소리 톤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나 동료의 안심시키는 목소리 톤을 통해 안전과 위험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이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톤은 안전하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목소리 톤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5가지 특징적인 목소리 톤의 이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치게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과장되게 상냥하고 열정적인 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관계 초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와 같은 온갖 종류의 아첨과 함께 사용되죠.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목소리의 진짜 목적인 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옷차림만큼이나 인위적으로 달콤하고 간지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력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위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 즉 인싸의 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기 많은 친구가 사용하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무심한 듯 여유롭고 느긋한 톤,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거짓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며 당신이 결코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서열 문화나 가불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톤은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들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통제와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숨을 섞어가며 괜찮아, 나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지. 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톤으로 말합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이나 고통이 마치 당신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미안한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미저리의 애니 윌크스가 바로 이 톤의 대가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주인공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경노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공격적이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톤입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를 충격에 빠뜨리고 압도하고 겁을 주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의 폭발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종 수단이지만 사실 그들의 분노 밑바닥에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갑질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석세션의 로건 로이 회장은 이 분노의 톤을 사용하여 가족과 직원들을 위협하고 지배합니다. 그의 분노는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 신호는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입니다. 이 톤은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고 평탄하며 무관심합니다. 마치 당신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알아서 해 마음대로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목소리가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지독하게 잔인한 말입니다. 이 톤은 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가절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적인 교류를 철회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다시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 편집장이 이 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단조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목소리 톤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당신의 뇌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투에 마음이 동요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조종자들이 의도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둘째, 멈춘 동안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의 말투가 지금 이 상황과 말의 내용에 어울리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압박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사람이 저런 말투를 사용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자기점검은 당신이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성적인 판단이 선 후에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대응하세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매력에 휩쓸리지 않을 시간을 버세요.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같이 차분하게 되물으며 그들이 암시하는 우월성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미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느끼신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은 인정해주되 죄책감에 더대 걸려들지 마세요. 격노하는 목소리에는 지금 이 대화는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바로 무대응입니다. 그들의 무시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하려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어가세요.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목소리 톤에 숨겨진 조종의 기술을 알아차리는 것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덫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딱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쩐지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소통의 문제를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즉 말투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 톤을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목소리 톤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 즉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왜 목소리 톤이 이토록 강력한 조종의 도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목소리 톤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나 동료의 안심시키는 목소리 톤을 통해 안전과 위험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이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톤은 안전하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목소리 톤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5가지 특징적인 목소리 톤의 위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치게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과장되게 상냥하고 열정적인 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관계 초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와 같은 온갖 종류의 아첨과 함께 사용되죠.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목소리의 진짜 목적인 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옷차림만큼이나 인위적으로 달콤하고 간지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욕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위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
즉 인싸의 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기 많은 친구가 사용하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무심한 듯 여유롭고 느긋한 톤.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거짓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며 당신이 결코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서열 문화나 가불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톤은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들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통제와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숨을 섞어가며 괜찮아, 나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지와 같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톤으로 말합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이나 고통이 마치 당신의 탓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미안한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미저리의 애니 윌크스가 바로 이 톤의 대가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주인공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경노하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공격적이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톤입니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를 충격에 빠뜨리고 압도하고 겁을 주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의 폭발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종 수단이지만 사실 그들의 분노 밑바닥에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갑질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석세션의 로건 로이 회장은 이 분노의 톤을 사용하여 가족과 직원들을 위협하고 지배합니다. 그의 분노는 위협을 느꼈을 때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입니다. 이 톤은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고 평탄하며 무관심합니다. 마치 당신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알아서 해 마음대로 와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목소리가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지독하게 잔인한 말입니다. 이 톤은 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가절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적인 교류를 철회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다시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 편집장이 이 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단조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한 목소리 톤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당신의 뇌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투에 마음이 동요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조종자들이 의도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출해 줄 것입니다. 둘째, 멈춘 동안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의 말투가 지금 이 상황과 말의 내용에 어울리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압박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 사람이 저런 말투를 사용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자기 점검은 당신이 감정적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이성적인 판단이 선 후에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대응하세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매력에 휩쓸리지 않을 시간을 버세요.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와 같이 차분하게 되물으며 그들이 암시하는 우월성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미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느끼신다니 안타깝네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은 인정해주되 죄책감에 더대 걸려들지 마세요. 격노하는 목소리에는 지금 이 대화는 좀 불편하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바로 무대응입니다. 그들의 무시에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하려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어가세요.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목소리 톤에 숨겨진 조종의 기술을 알아차리는 것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덫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훨씬 더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후 딱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쩐지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소통의 문제를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의 내용보다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즉 말투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목소리 톤을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신뢰, 죄책감 혹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목소리 톤을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심리적 조종, 즉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왜 목소리 톤이 이토록 강력한 조종의 도구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 목소리 톤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나 동료의 안심시키는 목소리 톤을 통해 안전과 위험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은 이 사람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따뜻하고 공감적인 톤은 안전하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목소리 톤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5가지 특징적인 목소리 톤의 위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치게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과장되게 상냥하고 열정적인 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관계 초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와 같은 온갖 종류의 아첨과 함께 사용되죠.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묘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게 되고 그 달콤한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목소리의 진짜 목적인 셈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핑크색 옷차림만큼이나 인위적으로 달콤하고 간지러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욕과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위 인기 많은 사람의 목소리, 즉 인싸의 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창시절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기 많은 친구가 사용하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무심한 듯 여유롭고 느긋한 톤, 마치 자신들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거짓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하며 당신이 결코 자신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내재된 서열 문화나 가불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톤은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하여 당신이 그들의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의 레지나 조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한없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톤으로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항상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통제와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순교자 행세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숨을 섞어가며 괜찮아, 나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지 와 같이